신인간혁명 제24권 이케다 다이사쿠 어머니의 시 행동이 사회를 바꾼다. 행동이 시대를 바꾼다. 그리고 행동이 미래를 연다. 1916년 8월 말 야마모토 시니치가 앙드레 말로와 함께 엮은 대담집 인간혁명과 인간의 조건이 우시오 출판사에서 발간되었다. 이 책에는 프랑스의 문학자이며 저명한 평론가이기도 한 구아바라 다케오가 보낸 실천자의 대화라는 제목의 머리말이 실렸다. 그 머리말은 이렇게 시작한다. 이 책은 위대한 두 실천자가 나눈 대화다. 앙드레 말로는 정복자, 왕도, 인간의 조건 등을 저술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가이다. 그는 반식민지 운동을 지원했으며 독일의 대항해 레지스탕스 운동을 전개했다. 그리고 전쟁 후에는 드골 정권의 문화부 장관과 국무장관을 역임하는 등 행동하는 작가, 투쟁하는 지식인으로 잘 알려져 있다. 구아바라는 앙드레 말로와 대담을 나눈 시니치에 대해서도 예리한 관점으로 통찰했다. 그리고 머리말 원고에서 시니치를 평화 정신을 보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류의 지구적 결합을 호소하며 전 세계를 누비는 위대한 실천자라고 평했다. 시니치는 과분한 칭찬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자신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알아주는 통찰력이 뛰어난 인물이 있음에 고맙기도 하고 기쁘기도 했다. 앙드레 말로는 1974년 5월에 모나리자전을 준비하고자 프랑스 정부의 특파 대사로 일본을 방문했을 때 도쿄 시나노마치에 있는 세이쿄 신문사를 방문해 시니치를 만났다. 그때 두 사람은 3시간 가까이 예술론, 문화론, 인간 관계론, 민주주의의 현대적 과제, 핵 문제, 환경 파괴 등에 관해 기탄 없이 의견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시니치는 이듬해 5월 파리 교회에 있는 앙드레 말로의 저택에 초대받았다. 일본이 나아갈 방향을 비롯해 당면한 세계 정세와 21세기의 전망, 그리고 문명론 등에 관해 1시간 반 동안 대담을 나눴다. 이 두 차례의 대화를 정리해 발간한 책이 인간혁명과 인간의 조건이다. 대담을 나누며 앙드레 말로는 시니치에게 잇따라 질문을 퍼부었다. 창각회의 행동이나 창각회 활동이나 멤버에 대해 또 정치와의 연관성 등 마치 이 기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솔직하게 질문했다. 앙드레 말로는 왜 창각회에 강한 관심을 기울였는가? 구아바라 다케오는 실천자의 대화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교단이 정치 권력에 의해 빈 껍질이 된 일본과는 달리 종교가 정치 권력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서구의 지식인은 일본의 지식인과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창각회에 강한 흥미를 느꼈다. 토인비도 그중 한 사람이다. 대담에서 앙드레 말로는 창각회라는 대단히 유력한 조직이 환경 오염 등과 맞서 투쟁하기를 희망했다. 그리고 세계가 직면한 온갖 위기에 대해 여러 중요 국가에서 시니치가 주도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라고 권했다. 한편 시니치는 그렇게 행동해야 할 필요성도 충분히 인식한 가운데 인류의 평화와 번영을 창조하기 위한 토대를 구축하려면 인간의 생명 속에 잠재하는 이기주의를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인간주의 생명주의 철학과 그 실천이 변혁의 가장 중요한 열쇠라고 호소했다. 앙드레 말로는 시니치에게 큰 기대를 걸었다. 그는 일제기 서구에서는 위대한 종교적 질서가 인간 형성의 역할을 담당했지만 지금은 그 기능이 상실되어 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시니치에게 이렇게 말했다. 회장께서는 일본에서 이 인간 형성을 위한 위대한 종교적 질서라는 역할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세계적 가치의 표본을 제시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세계의 현상을 응시하는 말로의 눈은 예리했다. 그의 말에서는 희망적인 관측이 배제된 강한 위기감이 전달되었다. 또 말로는 오늘날 이상적인 국가 운영을 하는 나라는 하나도 없으며 보편적 이상 같은 것은 이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게 되고 말았습니다. 라며 탄식했다. 시니치가 21세기를 밝게 전망하십니까? 아니면 비관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자 말로는 이렇게 대답했다. 현재의 여건으로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이어갔다.
완전히 다른 사태가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한 범위 내에서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현상 말입니다. 참으로 일종의 정신혁명이라고 해도 좋겠지요. 스니치는 그 정신혁명의 기축이 될 수 있는 것이야말로 불법이라는 확신으로 힘주어 말했다. 불법은 인간 생명을 궁극의 대상으로 하는 천리입니다. 또한 우리가 실천하는 인간혁명 운동은 내적인 우주, 다시 말해 자신에게 내재하는 창조적인 생명을 자기 손으로 개척하는 인간 자립의 변혁 작업입니다. 인간이 새로운 생명적 사상이라는 높은 곳에 서서 21세기를 전망하고 구축하자는 운동입니다. 그리고 스니츠는 미래를 예측하는 자신의 태도를 이야기했다. 나는 미래 예측이라는 작업의 참된 의의는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가가 아닌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에 대한 의지가 인생 전체에 반영되어 그 시대를 장식하고 이윽고 역사로 투영됩니다. 새로운 길은 이렇게 열린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미래는 현재를 사는 한 사람, 한 사람의 흉중에 있으며 또 매일매일을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다고 봅니다. 미래는 바로 자기 흉중의 일념에 있다. 약속된 장밋빛 미래는 없다. 그런 미래를 위한 노력 없이는 그것은 환상에 불과하다. 또 절망과 암흑뿐인 미래도 없다. 그것은 투쟁을 포기한 수동적 인간의 체념에서 나온 산물이다. 냉엄한 현실을 직시하고 이상적인 미래를 그려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자기 생명의 힘을 믿고 인간의 가능성을 믿으며 온 힘을 다해 분투해야 한다. 그 인간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법리가 바로 불법이다. 앙드레 말로도 현 시점에서 인간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에서는 스니치와 같은 의견이었다. 말로가 이렇게 질문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니치는 이렇게 대답했다. 인간 그 자체의 삶의 방식, 또 그 주체인 인간 자신을 어떻게 하면 변혁시킬 수 있느냐는 점이겠지요. 문명 본연의 모습이 문제시 된다는 것은 곧 문명을 낳는 인간 본연의 모습이 문제시 된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인간혁명의 필요성을 힘주어 말했다. 이를테면 한 지역이나 한 나라의 문제가 그대로 전 지구적 문제로 이어지는 시대에는 나만 좋으면 그만이라는 이기주의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고뇌를 자신의 아픔으로 느끼고 행동하는 인격을 확립하려면 끊임없이 자신을 변혁하는 투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방법 외에 현재의 상황을 타파하는 길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스니치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다. 내가 평생에 걸쳐 집필하고자 하는 소설 인간혁명의 주제는 한 사람의 위대한 인간혁명은 이윽고 한 나라의 숙명 전환도 이루고 나아가 전 인류의 숙명 전환도 가능케 한다는 신념입니다. 나는 인간의 존귀함은 그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믿습니다. 거기에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규범으로 삼아 행동하고자 합니다. 앙드레 말로는 힘찬 어조로 자신의 철학과 신념 그리고 결의를 이야기하는 시니치를 바라보며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기대하겠습니다. 이 인간혁명과 인간의 조건은 유럽 통합의 아버지 쿠데노베 칼레르기 백작과 펴낸 문명 서와 동 그리고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박사와 펴낸 21세기를 여는 대화에 이어 시니치가 세계적인 지식인과 펴낸 세 번째 대담집이었다. 시니치는 인류의 미래의 빛을 비추기 위해 온 생명을 기울여 대화하고자 했다. 대화에 의한 혼의 촉발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힘이 된다. 세계의 지성은 인간혁명을 가능케 하는 천리를 갈망하고 있었다. 그 확고한 방도를 찾고 있었다. 장각회는 인간혁명의 종교이다. 광선유포는 인간혁명 운동의 확대이다. 1976년 8월 중순부터 10월 상순까지 현 단위, 방면 단위로 열린 문화제는 인간혁명의 노래와 함께 인간 참가의 서사시를 전개했다. 그리고 많은 멤버가 기쁘고 즐겁게 인간혁명에 도전했다. 8월 28일과 29일에는 오사카 나라 와카야마 합동으로 1976 간사이 문화제가 열렸다. 그 서막을 장식한 부인부의 아케보노 합창단 멤버 중에 하시즈카 유미코라는 데블록 담당원 현재의 지구 부인부장이 있었다.
하시즈카의 남편은 방수업을 했는데 사업이 잘 되지 않았다. 불황이라 일도 적은 데다 남에게 머리 숙이기를 싫어하는 남편은 주문을 따지 못했다. 자녀는 셋, 집안 형편이 궁핍하여 문화재 연습 장소까지 다닐 교통비조차 마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시즈카는 저혈압으로 현기증과 건태감에 시달렸다. 그런 가운데 아침에는 세이쿄 신문을 배달하고 가정주부로서 일하고 또 대블록 담당원으로서 활동하며 합창단 연습에 힘썼다. 하지만 남편이 일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괴로워하며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 일이 무엇보다 가장 괴로웠다. 남편은 밥그릇을 집어 던지기도 했다. 하시즈카는 몸도 마음도 지칠 대로 지치고 말았다. 모두 내던져버리고 싶다는 마음마저 들었다. 몸부림치며 괴로워하는 나날이 이어졌다. 문화제에 참가하지 못하는 일은 안타깝지만 이제 합창단을 그만두자고 생각하고 그 심정을 합창단 담당 간부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그 간부가 이렇게 격려했다. 지금이야말로 경애혁명을 해야 할 때입니다. 합창 연습을 통해 경애를 크게 열도록 해요. 자신이 바뀌면 환경도 반드시 바뀐답니다. 끝까지 힘내세요. 간사이 문화재의 주제는 인간혁명 영광 이스라였다. 하시즈카는 이렇게 생각했다. 이번 문화재의 주제는 나 자신의 주제이기도 하다. 내 경애를 열자. 어떻게 해서든 인간혁명 하자. 하시즈카는 초능을 아껴 열심히 창제했다. 밝고 화기애애한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었다. 그것이 신심을 하게 된 동기이기도 했다. 어머니는 하시즈카가 1살 때 벼락에 맞아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도 전사했기 때문에 할머니 손에 자랐다. 그런 만큼 가정의 행복을 가슴 깊이 계속 바라며 살아왔다. 하시즈카는 기원하며 자신을 되돌아보았다. 나는 술 마시고 행패 부리는 남편의 눈치만 보며 그저 허둥대기만 하지 않았던가. 그리고 집안 형편이 힘든 이유를 모두 남편 탓으로만 돌리지 않았던가.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누구보다 괴롭고 힘들었을 남편인데 내가 남편을 위해 무엇을 했지? 애당초 남편의 처지에서 생각해 본 적이라도 있었나? 웃지도 않고 고맙다는 말도 해본 적이 없지 않은가? 자신의 행동이 후회스러웠다. 어둡게 가라앉은 남편의 마음에 휘둘리지 말고 내가 남편의 마음을 비추는 태양이 되자. 그것이 야마모토 선생님의 지도가 아닌가. 지금이야말로 제목을 불러야 한다. 제목으로 내 생명을 연마하고 빛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지지 않을 거야. 창제를 계속하면서 그렇게 깨달았다. 어느새 남편을 대하는 하시즈카의 태도가 바뀌기 시작했다. 자포자기하는 남편을 자연스레 위로하고 격려하게 되었다. 괜찮아요. 힘내세요. 하시즈카의 밝게 웃는 얼굴이 남편을 감쌌다. 남편의 마음이 누그러지면서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변해간다고 느끼게 되었다. 역경에 지지 않으려면 자신이 강해져야 한다. 자신을 다시 응시하고 일념을 전환하여 먼저 한 걸음을 내딛는 일에서 인간혁명은 시작된다. 간사이 문화제가 다가오자 아침부터 연습을 하게 되었다. 하시즈카는 아침 일찍 세이쿄 신문 배달을 마치고 집안을 청소한 다음 가족의 하루치 식사를 차려놓고 연습 장소로 향했다.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빨래가 쌓여 있었다. 몸은 피곤해도 마음은 가벼웠다. 집안일을 하면서 노래가 절로 나왔다. 어느새 저혈압으로 시달리는 일도 사라졌다. 또 남편의 일도 상황이 차츰 좋아졌다. 나중에는 남편이 차로 하시즈카를 연습 장소까지 데리고 가고 데리고 오기까지 했다. 기심의 태양이 빛나면 어둠은 사라진다. 문화제 당일 아침 하시즈카는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 진지하게 창제했다. 그리고 합창단으로서 상쾌하게 간사의 도다 기념 강당의 무대에 섰다. 새하얀 드레스의 가슴에는 빨간 장미 장식을 달고 동지와 함께 환희의 노랫소리를 마음껏 발산했다. 야마모토 시니치는 이 간사이 문화제에 메시지를 보내 이렇게 호소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경애를 더 한층 열기 위해 오늘 문화제에서 보여준 창조와 개척의 에너지를 남김없이 살려가기를 염원해 마지 않습니다. 하시즈카는 감동으로 눈물을 글썽거리며 몇 번이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더 한층 경애혁명할 것을 서원했다.